안녕하세요. 몽이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편식하는 아이들이 요즘 참 많아요. 우리 아이가 편식을 한다면 부모님들께는 정말 큰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 편식을 어떻게 하면 좀 고쳐줄 수 있을까? 편식이 왜 아이들 성장에 저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편식을 안 하시나요? 편식하는 우리 아이, 엄마나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이 혹시 편식이 좀 심하시진 않은지,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대해서 선호하고 비선호하고 해서 몇 가지 정도를 안 먹는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 편식이 좀 심하신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편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편식을 하는 이유, 이제 부모님의 편식 습관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음식에 대해서, 낯선 음식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를 하는, 거부감이 들어서 아예 안 먹고 싶은 모양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낯설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괜히 먹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거부감에서 그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체했다든지. 먹고 나가지고 안 좋은 경험, 추억이 있을 때에는 그 음식을 다시 안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모유수유나 우유를 먹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잖아요. 예, 밥을 먹기 전에 이유식을 한번 하는데 그때 이유식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뛴 경우에, 이유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아이가 유동식으로든지 점차 이제 좀 더 묽은 거에서 진해지는 거로 해서 밥 형태로 가기 전까지 아이가 다양한 음식의 재료를 먹어보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맛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편식을 하는 아이가 되기 쉽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길게 간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일단은 균형적으로 밥을 먹지 못하니까,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아이가 그 성장하는데 좀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아이가 좀 면역력도 약해지니까 감기가 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좀 없겠죠, 아이가. 그러니까 매사에 의욕이 잘 생기지 않고 이렇게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좀 있죠. 그리고 또 특정 음식을 주로 이제 먹게 되잖아요. 아예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을 좀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소화 비만이 걸릴 수도 있고 변비도 걸릴 수 있고 좀 그렇게 영양의 불균형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편식이라는 큰 원인이 있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어린이집에 보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아이들한테 좀 여러 가지 음식이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를 겪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서는 잘 안 먹는 건데 친구들이랑 같이 먹게 돼요. 근데 난 처음 보는 음식인데 친구가 그걸 먹어요. 먹으면 선생님이 잘 먹었다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막 이러시거든요. 나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소량이라도 조금씩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음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식습관 개선이 조금씩은 시간을 두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죠. 집에서는 아이가 굳이 안 먹고 싶은 거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노력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일단은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수저라든지 젓가락, 그리고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음식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담아주지 말고요. 특히 아이가 거부하는 음식일수록 아주 소량만, 아주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그 다음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크기라든지 양을 점차 늘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소량을 아이한테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음식을 아이한테 제공해 볼 때는 제가 아주 소량부터 이제 아이한테 제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처음엔 아주 적은 양으로 아주 잘게 다져서 그 형체를 볼 수 없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재료 안에 숨겨서 그 맛을 보게 하는,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
그게 조금 더 양을 늘려보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색깔이 보이고, 크기가 보이고, 덩어리가 조금 보이게 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보면은 시금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시금치를 먹인다 그러면은, 뭐 아이에게 볶음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재료들 속에 시금치를 아주 살짝만 넣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그래서 아이가 넣는지 안 넣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다져서 넣는 거예요. 뭐 그 다음번에 또 이제 뭐 주먹밥을 만들어준다 뭐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재료 속에 그걸 숨겨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잘 먹으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양을 늘리고, 그래서 시금치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뭐 김밥도 있고 또 시금치 나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시금치 나물을 먹는 걸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주 잘게 다져가지고 뭐 주먹밥이라든지 볶음밥 같은 게 넣어주다가 된장국에도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단계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시금치 나물 자체를 먹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금치 나물 자체만을 먹어보기 전에는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 시금치 맛이 조금씩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뭐 아이가 좋아하는 김밥이라면 김밥에도 좀 넣어주고, 뭐 잡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 시금치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도 좀 넣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된장국도 넣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 맛이 강해지는 그 성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음식을 제공해 보면은 아이가 노출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비선호하는 게 대부분 채소류잖아요. 그 채소류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 활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미술 활동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거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직접 제가 이제 해본 건데요. 놀이처럼 이제 아이가 이제 무채 같은 나물이 만약에 있으면 아이한테 수저에다가 엄마가 이제 반찬을 놔주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동그라미, 세모, 꼬불꼬불 뭐 이렇게 하면서 숫자 써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모양을 넣어가지고 올려주면 아이가 그 놀이 때문에 재밌어가지고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이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요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섯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버섯을 가지고 아이하고 이제 요리 활동을 한다면 버섯을 아이가 안 좋아하는데 아이가 피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피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식빵이라든지 뭐 파는 도구들도 있으니까 위에다 소스를 바르고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같이 한번 썰어보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아이가 직접 막 올려도 보고,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버섯은 좀 적게 넣어줘야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번에 만들 때는 좀 더 넣어줄 수 있고요. 그게 꼭 그 버섯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것 속에 몇 가지 정도는 채소를 넣어서 아이가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권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리 활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고요. 또 미술 활동 같은 경우는 도장 찍기 같은 게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하고 많이 해봤던 게 무라든지 양파, 감자 뭐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거기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엄마가 도장 같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를 잉크를 놓고 이제 막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막 다양하게 막 모양 찍기를 하고 그러면서 채소와 친해지는 모습을 이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게 예쁜 거는 피망이라든지, 그리고 저 연근 찍기 해봤는데 연근은 정말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통 연근을 사면은 여기 끝은 작고 가운데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반 딱 잘라가지고 아이와 함께 모양 찍기를 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라버려요. 그럼 다른 색깔로 또 해가지고 찍는데, 찍다 보면은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막 크게 나오잖아요. 순서로 갈 때마다 단면을 잘라버릴 때마다 이제 그 모양 크기가 좀 달라지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모양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연근을 그렇게 한 다음에, 모양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연근을 실제적으로 뭐 튀김을 해본다든지, 연근 조림을 해가지고 소량을 먹어본다든지, 그러면은 아이가 연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아이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아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놀이도 괜찮습니다. 요리 활동이나 또 미술 놀이 같은 그런 활동으로 아이와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 그냥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채소에 대해서, 그 채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같은 거를 우리 몸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 얼마나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이, 부모님이 같이 이제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받듣고, 감자는 우리 몸에 이런 역할을 한대. 고구마는 이렇게 우리 몸에 좋대. 연근은 이런 게 우리 몸에 좋대. 뭐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같이 아이와 함께 요리 활동이나 놀이 활동을 할 때 채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쉽게 친해지게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은 아이의 편식 지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몽일쌤이 지금 이야기한 요 두 가지 놀이 외에도, 놀이는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놀이를 찾아보시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놀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놀이는 많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창의성을 이용해서 때로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어떤 놀이 하면 좋을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좀 더 창의적이거든요.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놀이를 가지고 함께 놀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일관성 있는 부모님 되기에서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식사 시간에 미디어를 시청하게 한다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물을 뭐 태블릿 PC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앞에 놔두고 먹게 되면 아이가 음식의 맛 전혀 모르겠죠. 그냥 먹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엄마가 옆에서 심지어 떠먹여줘요. 그러면 그냥 입만 우물우물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영양소는 채웠을지 모르지만 맛도 모르고요. 네. 식감도 당연히 모르겠죠. 거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엄마, 아빠, 식구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와, 이 음식 맛 되게 그 음식 맛을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맛을 공감할 수 있게. 그리고 함께 맛있다 하면서 먹고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도 하고 식사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음식의 맛을 알게 돼요. 부모님들 바쁘시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정말 가족이 함께 즐겁게 음식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몽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